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 발언 시간을 넘어갑니까? 네. 의장님, 송석준 발언 순서 왜 넘어가요? 박준태 의원님 신문하세요. 저 이문정 증인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입니다.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네. 그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 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데요. 그 의원의 발언은 국회에서 그 의원들 생명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개최된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는 한마디로 민주당을 수사한 죄를 묻는 청문회,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수사 보복 청문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식을 봐주십시오. 지금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그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법원,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또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가족, 여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실제로 탄핵을 시켰고 이제는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향한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민생 의제가 멈춰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제시한 김영철 검사 핵심 탄핵 사유 중에 하나는 별건 수사, 또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이게 모두 민주당 그 전당대회 때 있었던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 수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넘는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정근의 진술입니다. 이정근은 그 녹취록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근의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장, 돈봉투 자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에 거슬러서 2021년 3월입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성격의 자금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성만 전 의원이 핵심 자금책으로 1,1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는 송 전 대표의 지역본부장이자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 상임위 소회의실, 의원회관 등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약 20개를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돈봉투는 전당대회 지지를 호소하는 매표 성격이 있었고 이에 연루된 의원들 최대 20명 정도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다음 장. 수사 경과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2023년 4월경에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듯이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셀프 출두했다가 조사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후에 이 정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그 사안의 민감도를 감안해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대부분 했고 보안 원칙 하에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소환 요구에 불응해서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상황입니다. 윤관석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1, 2심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전 의원은 검찰 구형 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전직 의원 다수의 혐의가 입증된 사건이고 핵심 관계자의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의 수사 지휘가 과연 정당했는가? 탄핵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행위나 오류가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건 수사인가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김영철 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핵 소추 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금품 수수, 알선 수재를 수사하면서 이정근 본인이
임의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비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검사가 사건 수사하면서 더 큰 비위를 확인하고도 모른 척 했어야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주장에 우리 국민들 몇 명이나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관계자가 증거를 스스로 제출을 했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정당한 수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권력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눈 감는 그런 검사들로 검찰청을 채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별건 수사인지를 가르는 여부 결국 법원의 판단일 텐데 이 법원이 이 증거를 인정을 했다면 별건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수사 중에 강요 등에 의해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증거다. 그리고 그 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정근은 녹취록 제출에 강요나 위법이 없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송영길 대표의 그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이 동사건 핵심 관계자들한테 유죄를 확정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적법한 수사임이 재차 확인이 된 셈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다 이런 주장은 전문가들이나 법원에서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사건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서 이걸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앞에서 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언행을 자중하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 지금 해당 간부가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수송권 이런 중요한 사건들 쟁점됐던 사건들도 맡았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조사했다고 이분이 스스로 그 책임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 여당에 있다 이런 식의 예, 박준태 의원님 신문 중에 생명 앞에서 좀 더 자제하고 겸허하자 하는 취지의 발언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송석준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까 한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전현희 의원을 향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께서 본인의 발언을 잘 성찰하시고 전현희 의원에게 그리고 법사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현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한테 요청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께서요, 송석준 의원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과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 말이 그렇게 무리한 말은 아닐 겁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자, 박균택 의원님.